건강 100세를 위해 의사가 참견해 드립니다. TV 주치 의사의 참견. 참견. 네, 반갑습니다. 의사의 참견 오늘도 함께하는 차유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만을 위한 주치의가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여러분들께 조목조목 참견해 주실 프로 참견러이자 여러분들만의 주치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치과 전문의 전영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영진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주치의가 되어주셔서 여러 가지 치과와 치아에 관한 이야기들 잘 해주실 텐데요. 또 유명한 채널을 운영하시다라고 들었어요. 너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신데 네, 맞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채널 네. 이름이 전박사랑이잖아요. 네. 누굴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좀 질문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를 아마 사랑하지 않을까요? 네. 전박사랑. 그런 의미보다는 전박사랑 함께하는 치과 정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사랑. 아니 저는 네네. 전박 사랑을 생각해서 이건 사랑 채널 아닙니다. 네. 사랑 채널이 아니면 어떤 채널을 네, 운영하고 계시죠? 치과 종합 정보. 네, 여러분들 뭐 치아 상식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실 걸로 생각돼서 네. 지금 채널을 운영 중인데요. 구독자가 무려 곧 10만 명에 달하고 싶은데 아직은 15,000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네, 그래도 너무너무 네네. 대단하신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들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전박사랑도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사의 참견도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되실 텐데요. 오늘은요, 여러분, 여름도 아닌데 주제가요, 공포입니다. 가장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네 글자 오늘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바로 신경치료입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치아가 한 번씩 이렇게 시끈시끈하고 할 때 이거 신경치료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네. 공포스러운 게 바로 이 신경치료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치과 치료 중에서도 가장 무섭다라는 신경치료에 대한 공포를 떨쳐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신경치료를 앞두고 계신 분의 사연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에 가는 걸 출근보다 싫어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너무 동감입니다. 아니, 전 맨날 출근하는데. 제가 쓴 글인 줄 알았어요. 네. 어려서 겪었던 아픈 치료의 기억 때문에 치과 가는 상상만 해도 심장이 뜁니다. 그래서 웬만한 통증은 참고 넘기는 게 일상 다반사였죠. 이가 시리거나 찌릿한 통증은 잠깐이면 괜찮아지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이가 욱신거리고 찬 음식뿐만 아니라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도 이가 시리더라고요. 참다 치과에 방문했고 충치가 심해 신경치료를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치과 치료 중에서도 아프기로 손꼽히는 것이 신경치료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시작하기엔 너무 두려워서 다음 달로 일단은 진료를 미뤘지만 결국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신경치료는 꼭 받아야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의사의 참견 정연진 선생님 도와주세요. 치료 안 받을 순 없는지요. 네, 이거 도와드리고 싶은데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를 미루다가 신경치료를 앞두고 계신 거죠. 아직까지는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로 어떻게 미루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신경치료가 뭐길래 이렇게 다들 두려워하시는 걸까요? 네, 일반적으로 뭐 신경치료 하면은 우리 치과 진료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충치 다음에 많이 하는 진료이거든요. 네. 사실은 뭐 신경을 치료한다는 개념이기보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치아에는 안에는 신경 그리고 혈관 복합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치아가 염증이 충치가 심해서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이 치아 안에 있는 신경 혈관 조직을 이렇게 제거하는 시술. 우리 치과 의사들은 용어를 건강치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신경치료라는 용어보다는 저희들은 건강치료라고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워낙 아프다 보니까 그냥 환자분들이 신경치료 해서 신경치료로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게 만드는 이제 치료인 거죠. 그렇죠. 신경이 정말 쪼삐쪼삐 이렇게. 네. 근데 저는요,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걸 듣고 의아한 점이 있는데 치아 안에
혈관이 있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치아가 그냥 이렇게 뭐 있다시피 치아 그냥 돌덩이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이 치아에는 보면은 안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는 뭐 신경혈관이 보이지는 않지만 네. 치아는 나름 얘가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얘도 치아가 기능을 하려면 인체 장기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치아에는 보면 밑에 뿌리를 통해서 미세하게 혈관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신경도 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딱딱한 걸 씹었다. 근데 얘가 돌이라는 거를 얘가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신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느끼죠. 우리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신경이 없다 보니까 딱딱한 거 씹더라도 그냥 콱 이렇게 씹게 되는데 이 자이언 치아 같은 경우는 반사 기능이 있잖아요. 뭔가 돌이라든지 딱딱한 거 씹으면 그렇죠. 예.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 치아에는 신경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걸요 제가 몇 년 만에 한 건지 30년 넘게 만에 저는 돌덩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신긴 걸로 생각을 하셨나요? 네, 치아 안에도 여러분 혈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데 신경 치료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 치료법인지 그리고 신경 치료가 필요할 때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은 치아도 안에 보면은 구조가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외층에 있는 것을 우리가 범낭질. 이거는 정말 딱딱한 돌이에요. 여기 보다시피 이 돌처럼 있는 걸 이걸 범낭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안에는 이 범낭질이 일종의 우리 외피라고 갑옷이라고 이 범낭질을 안에 있는 외피 갑옷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것은 상아질 조금 부드러운 돌 같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안에는 신경혈관 조직을 우리가 치수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치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충치가 생기면은 처음에는 범낭질이 손상을 받고 그 다음에 상아질 점차 신경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치료를 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신경혈관 조직까지 염증이 퍼진 경우에 신경치료를 하게 됩니다. 오, 진짜 신경 치료에 대해서도 알게 되긴 하지만 치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도 알게 돼서 상당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경 치료를 받게 되는 원인이 충치인 것 같아요. 충치가 점점 내 이를 갑옷을 뚫고 들어와서 파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충치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거며 그리고 어떤 단계부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 충치 벌레가 치아를 갉아먹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입안에는 다양한 세균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충치를 유발하는 그런 세균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세균은 충치균은 입안에 탄수화물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달짝지근한 그런 것들은 당분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당분이 입안에 있으면 탄수화물 양치질을 제대로 안 하고 그게 치아 주변에 이렇게 쫙 이렇게 끼어 있다면 이 충치 세균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얘들이 이 단백질을 분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입안 구강 내 환경을 산을 발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입안 구강 환경이 산성화가 되고 이 산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탈해를 시키거든요. 탈해가 뭐냐면 치아를 갉아먹는 거거든요. 치아를 약하게 하는 성분이 탈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탈해가 심해지게 되면 충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충치는 뭐 양치질을 잘못해서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충치도 충치가 있는데 뭐 지금은 좀 괜찮아요 이런 얘기도 저는 들어봤거든요. 괜찮은 충치라는 게 있는 걸까요? 네, 그래서 치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구조가 여러 층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외피에 있는 범낭질에 있는 충치를 우리가 초기 우식. 네, 요거는 별로 통증을 못 느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안을 봤을 때 약간 까만 점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범낭질 초기 우싱이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때로는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지켜봐도 특히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는 또 관리를 잘 하시니까 더 이상 충치가 진행되지 않고 그냥 지켜봐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씩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검은 점이 밑으로 이 치아 구조상 이렇게 확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범낭질 갑옷을 뚫고 그 다음에 안에 상아질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상아질로 이렇게 침범을 하게 되면 확장이 되면 이때는 통증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 상아질은 바로 신경혈관하고 바로 붙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찬 거, 단 거 이런 거 먹을 때 뭔가 시큼시큼 아프다. 이거는 이미 충치가 진행이 된 거예요. 이때는 반드시 신경치료를 하고 신경치료가 아니죠. 네, 그냥 충치치료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조금 더 참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참게 되면은 얘가 상아질을 뚫고 이제는 치수로 신경혈관 조직으로 그냥
그대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래 되면 신경 염증이 생기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정말 통증이 극심한 통증이 있어요. 이때는 할 수 없이 신경치료, 근간치료, 신경 염증성 그 신경을 다 제거하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 충치가 무조건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잘 해주시면 멈출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사연자분은 조금 심각한 상태의 충치신 것 같아요. 신경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진단을 이미 받으신 상황인 건데 신경치료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조금 그건 결국은 증상이라든지 심한 정도에 따라서 요즘에는 또 약제가 있거든요. 신경치료를 조금 보류할 수 있고 안 하고 가능하면은 그냥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또 우리 그 MK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미 신경으로 얘가 확산이 되었다면은 할 수 없이 신경치료를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진단을 제대로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선생님께서 신경치료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신 걸 보니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네, 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처럼 지금 통증 걱정을 하다 보니까 신경치료를 미루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실제 아팠는데 신경치료 미뤘어요? 네, 사실 아팠는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죄송한데 제가 이번 달에는 너무 일이 네네네네네. 바빠서 다음에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한참을 미루다가 갔더니 더 아프더라고요. 혹시 통증 걱정으로 신경치료를 미루거나 방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좀 발생하는 걸까요? 네, 사실 뭐 임상적으로 보면은 이 환자분이 이제 충치가 심해가지고 충치 치료를 해야 되기에는 좀 힘들고 신경치료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계 단계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MK라든지 또는 신경 가까운 부위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약제를 넣어서 조금 이걸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근데 이걸 해도 결국은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신경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죠. 네,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방치를 하신다라고 하면 결국에 우리가 또 무서워하는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발치를 한다든지 네네. 이런 경우도 이럴 것 근데 사실은 같아요. 신경치료가 보면은 또 종류가 우리 신경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또 급성하고 만성으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급성 같은 경우는 뭐 심하게 통증이 많이 있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병이 항상 이래요. 급성은 어찌 보면은 통증은 심하고 빨리 오지만 네. 치료는 어찌 보면은 또 쉬워요. 뭐 신경치료도 빨리 끝날 수 있는데, 얘가 오래 지체되면은 만성으로 되는 경우에는 이게 염증이 생기면은 염증이 오랫동안 만성이 되면은 이 신경치료 같은 경우도 이게 치아 안에 있는 신경 혈관 조직에만 염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얘가 퍼져요. 어디까지 퍼지냐면 뿌리로 퍼져요. 뿌리로 밑으로 쭉 뿌리로 퍼져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뿌리 밑으로 쭉 퍼져가고 여기에 이제 고름 주머니가 차고 이 고름 주머니가 결국은 또 뼈를 통해 가지고 입 안으로도 고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끔 진행이 많이 점차 진행이 되면 결국은 치아를 뽑아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경치료도 사실은 늦은 진료지만 이것도 너무너무 미루고 하면 결국은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섭다고 무작정 미루셔선 절대 안 되실 것 같고요. 이미 신경치료를 하셔야 된다라는 건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가복까지를 다 뚫고 그리고 안에 입었던 외투까지를 뚫고 온 거기 때문에 빠르게 치료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신경치료 좀 적나라하게 알아봐야죠. 어떤 네네네네. 과정으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우리 이렇게 보시면은 치아에 정상적인 치아가 있고요. 이렇게 뭔가 입안이 까먹꾸리하게 우리 경상도 말로 네. 약간 거무틱틱하게 표가 나는 거는 우리가 초기 우식, 범낭질 우식이라 하고요. 얘들이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신경치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옆에 보시면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신경치료 전 단계에서 간단하게 긁어내고 충치치료. 우리가 말하는 인내라는 거, 그걸 하는 사례거든요. 떼운다라고 하는 그런 걸까요? 그게 바로 여기 떼운다는 표현, 요 인내라는 거, 요걸로 뭐 금으로 떼올 수도 있고, 요즘엔 아니면 흰색, 그런 걸로 떼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떼운다는 표현은 신경치료 앞 단계에서 하는 치료를 우리가 떼운다는 표현을 하고요. 근데 요걸로 이제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신경을 여기를 첫 번째는 구멍을 뚫어요. 드릴을 이용해 가지고 요 그림에 있다시 구멍을 쭉 뚫어 가지고 이렇게 먼저 범당질이 딱딱하거든요. 이게 돌이거든요. 이 갑옷을 벗겨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치수.
신경혈관 조직을 긁어내는 과정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뭘로 긁느냐면 파일이라고 뾰족한 겁니다. 이죠. 아주 가느다란 침 같은 걸 가지고 이게 의사들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긁어냅니다. 예. 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이걸 하는 소리 들리죠. 요게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신경을 긁어내는데 우리가 신경 치료할 때는 마취를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취가 사실은 잘 되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아플 때 치료받으면 염증이 있는 경우는 마취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파일을 가지고 긁을 때마다 자기 신경을 긁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머. 진짜 신경 사실 소름이 긁는 소리가 돋아서 많이 나는데 통증도 정말 있어요. 그래서 요 과정이 이제 신경을 완벽하게 긁고 안에 염증을 치료하고 소독하고 이 몇 회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아 안에 이제는 신경 치수 강해, 신경 혈관이 다 없어지고 아주 무균 상태의 빈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빈 공간에 치아 뿌리를 통해서 또 나쁜 균들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뿌리에서 올라오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 빈 공간에 채워 넣어요. 네. 예, 그래서 신경 치료 이제 마지막 과정은 전에는 안에 빈 공간을 채워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구멍을 위에 뚫었던 자리를 다시 뭐 레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때우고 최종적으로는 뭐 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치아를 금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언니를 한다든지 크라운을 씌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 구멍 냈던 것을 밀봉을 하는 과정 그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머릿수로 정리가 탁탁탁 됩니다. 우리 세균이 이렇게 공격한 자리들은 깨끗하게 덜어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덜어내야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다시 그렇죠. 한번 채워놓고 마지막으로 위에 한 번 더 깔끔하게 덮어주는 과정으로 신경치료가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요, 저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아니 도대체 신경치료가 뭐길래 왜 이렇게 아픕니까? 네, 여러분들 결국은 신경은 치아에 공급되고 있는 혈관이라든지 신경을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사실은 뭐 보면 건강한 신경을 잘라내는 거는 마취 살짝 하고 잘라내면 커팅하면 별로 아프지 않거든요. 네. 근데 뭐 우리가 건강한 신경을 자를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신경 치료를 하는 치아는 이미 치아가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염증이 있으면 아시다시피 마취가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마취제를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마취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가끔씩 염증이 특히 고름이 많이 차 있는 경우에는 정말 마취가 잘 되질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신경을 어쨌든 잘라내야 되는데 이 자르는 과정 중에 일부 마취가 덜 된 신경을 자를 때는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 몸이 보면은 기계가 아니다시피 이 신경도 보면은 갈래가 저희들이 분포 예상은 이렇게 있다 생각하는데 때로는 얘들이 보면 새끼 줄기치게 해가지고 가지가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걔들은 또 마취가 안 된 경우에 이렇게 건드리게 되면 또 통증을 많이 호소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신경치료는 조금 아픕니다. 네. 결국엔 아프다라는 네, 것과 주된 범인이 염증이었군요. 네.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좀 협박하는 건 아니지만 신경치료는 아픕니다. 네. 그래서 신경치료를 하기 전 단계까지 충치 관리를 잘 하자. 저희 말씀은 그렇게 드리고 싶네요. 오늘부터 일을 더 많이 닦지 않으실까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신경치료를 이제 받으시면서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실 건데 여러 번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보통 급성하고 만성으로 나눴을 때 급성인 경우에는 신경치료가 빨리 끝나요. 무조건 병은 어쨌든 급성은 그만큼 빨리 생긴 병은 빨리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성은 내가 치아 아픈 지 너무 오래되었어 1년, 2년, 3년 됐어 이러면은 이거는 만성으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역시 만성으로 오래되는 것은 치료도 오래 걸린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만성 신경치료 같은 경우는 치주 농양이라든지 치근단 농양이라든지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특히 고름이 나오고 있는 경우에는 이 고름 자체가 이미 뼈를 치조골 치아 신경을 감싸는 이 뼈도 염증이 생긴 거거든요. 그거까지 같이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안 나와요. 제법 몇 달 걸리는 경우도 있고 정말 몇십 차례 신경치료 계속해도 낫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경치료도 내가 치아가 아프다?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 하면 빨리 하셔야 빨리 낫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진짜 빠른 것이 최선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신경치료를 하다 보면 중간에 좀 아픔이 가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내가 다 나은 것 같아. 물론 치료는 좀 남았겠지만 이 정도면은 치료를 멈춰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두려운 마음에 스스로
이 진단과 치료를 멈추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신경치료 이렇게 멈추시게 되면 어떻게 네. 되나요? 정말 본인이 아팠을 때는 빨리 치료하고 정말 이 치료 내가 이제는 완벽하게 해가지고 건강관리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 통증만 없으시면요 사라지시는 분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근데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이 신경치료 건강치료라는 것은 이미 치아에다가 갑옷 구멍을 큰 걸 내게 됩니다. 그리고 치아 뿌리 안까지 거의 뭡니까 안에 있는 공간 신경혈관을 다 걷어내가지고 어쨌든 이 공간을 저희들이 뻥 뚫게 해가지고 무균 상태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환자분이 몇 달 실종이 돼서 오면은 이게 임시로 해놨던 것들이 떨어지고 다시 세균이 안에 또 들어가고 다시 염증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급성이었던 것도 만성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신경치료를 하다가 중간에 사라지셔서 안 오셨다. 네. 다시 아파서 왔다. 그러면 정말 2, 3일 안에 끝낼 거를 2, 3개월 때로는 뭐 더 이상 걸릴 수 있을 정도로 나빠지게 될 수 있으니까 신경치료는 통증이 없어졌더라도 이것은 치료가 끝난 것이 아니다. 미완성이다. 진행 중이다. 생각하시고 반드시 치료는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치료가 끝나면 크라운 씌우잖아요. 네네. 요건 또 무조건 해야 되는 과정일까요? 네, 사실 신경치료하고 나서는 우리가 뭐 치아가 약해진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서 크라운을 꼭 씌우라고 하는데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뭐 갑옷을 이렇게 뚫어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네. 신경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구멍을 크게 내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안에 걸 긁어내기 때문에 이 치아가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어금니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씹어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구멍이 뻥 나가 있으면 이 치아가 신경치료한 치아를 크라운을 이렇게 마무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 부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신경치료한 치아는 어금니는 무조건 씌워야 된다. 네, 크라운을 하셔야 된다. 정리를 드리고 앞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경치료할 때는 어디에 구멍을 내냐면은 앞니 같은 경우는 여기 안쪽에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구멍을 앞니 같은 경우는 크게 또 낼 필요 없거든요. 다행히 여러분들 요 보시면은 요 모델이 잘 나오죠. 앞니는 뿌리가 좀 심플해요. 그러네요. 우리가 당근치라 해가지고 뿌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신경치료 앞니 하는 거는 어려워하지 않아요. 좋아해요. 저 보면 이거는 왜냐면은 쉬우니까. 네. 뿌리가 하나다 보니까 치아를 손상을 많이 안 하고도 신경치료를 할 수 있는데 요런 어금니 보시면은요, 이 지금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이 뿌리가 이 조그만 것이 이 어금니는 3개 있는 경우도 있고 4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이 신경치료할 때는 이 뿌리마다 신경을 다 긁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금니 신경치료하는 경우에는 치아를 조금 이렇게 갉아내거나 손상시켜야 될 부분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금니는 또 저자가 밥을 먹고 갈비를 뜯어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어금니 같은 경우는 반드시 크라운을 하셔야 되고 앞니 같은 경우는 치료도 쉽고 뿌리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구멍을 의사들이 그래서 안쪽에다가 살짝 뚫어요. 이렇게 부러진 경우나 깨진 경우는 당연히 크라운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염증 생긴 경우에는 앞니 같은 경우는 크라운을 하지 말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앞니는 또 하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앞니는 특히 하나만 내가 앞니가 신경이 손상을 받아서 치료를 했다. 이게 어려워요. 우리 치과에서 보면은 이렇게 크라운이 앞니 하나만 이렇게 손상이 나서 크라운을 하면은 이거 색깔 맞추기가 정말 힘들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앞니 하나가 예를 들어서 설령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치과에서 대부분 2개를 같이 하세요. 이렇게 또 권유를 해요. 네, 참고해 주시고 아마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담을 하시면 그에 맞는 치료법들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선생님 좋은 분이셨네. 왜 이렇게 나를 신경치료로 괴롭히시나. 내가 선생님께 뭘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정말 아끼셔서 그랬다는 거. 자, 신경치료를 하셔서 최대한 나의 치아를 끝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다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치료를 하시고 나면 뭐 식사, 음식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뭐 신경치료한 치아는 어쨌든 크라운을 씌우게 되니까 자연 치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치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하셔야 되고 딱딱한 것 좀 피하셔야 된다. 그리고 신경치료한 치아는 어쨌든 크라운이 있으니까 크라운이 있는 환자분들은 최소한 치과에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방문하셔서 꼭 관리를 받으시라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신경치료를 잘 받으셨다면 항상 중요하게 말씀해 주시는 후관리법이죠. 어떻게 좀 관리하고 주의하셔야 될까요? 네, 당연히 뭐 일단 신경치료 같은 경우는 완전히 끝났다면 어금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크라운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크라운을 한 경우에는 이미 보시다시피 이 크라운 같은 경우는 자기 치아가 아닙니다.
자기 치아가 아니라 이 표현이 좀 그렇네요. 어쨌든 이 크라운은 금속 자기 치아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근데 이 크라운도 이미 만들 때는 보면은 우리가 치아를 삭제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치아 자체가 이 크라운하고 치아를 삭제한 부분을 접착제를 이용해 가지고 붙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연 치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인공 물질이지 않습니까? 본드를 이용해서 부착한 거고, 이거는 자연 치아고, 이 크라운을 한 부위는 이 치아하고 두 개를 이렇게 부착을 하니까 접착해야 하는 부위에는 분명히 틈들이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똑같이 여기 자연 치아 같은 경우는 플라그라든지 음식물 같은 것들이 세균들이 자랄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반면에 이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접착제로 부착한 부위 이염새 같은 게 완벽하게 이렇게 매끈하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크라운 주변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치료를 하신 분들은 어쨌든 정기적으로 오셔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신경치료 한 치아들은 아무래도 조금 약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딱딱한 그런 음식을 많이 드시는 거는 좀 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관리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음식도 좀 가려 드시면 훨씬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자, 신경치료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게 모두의 마음일 텐데요. 그러기 위한 건강한 치아 관리법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신경치료는 왜 생긴다고요? 결국은 충치가 진행이 되고 확산이 되어서 신경치료 생긴다고 했죠. 그럼 충치는 왜 생깁니까? 결국은 치질을 안 해서 우리 입속세균의 충치균이 문제를 일으켜서 충치를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만병, 우리 치과의 만병의 근원은 뭐다? 네, 양치질. 네. 양치질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양치질을 꼭 잘하시라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참견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신경치료 정말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미루면은 더 큰 문제, 치아를 정말 뽑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신경치료는 정말 입속에 정말 작은 신경들 변수들도 너무 많거든요. 뿌리도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 신경치료할 때는 단순하게 뭐 이렇게 평범한 신경관이 아니면은 요즘에는 이 미세현미경 진료를 이용해서 진료를 한다면 조금 더 완벽하게 신경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세현미경으로 신경치료를 할 수 있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 늘 유익했지만 오늘 저는 특별하게 더 유익하게 느껴졌어요. 치과에 참 자주 가는 단골이긴 한데요. 치과에 가면 여러분도 그러실걸요. 이렇게 누워서 초록색 천을 이렇게 덮어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치료를 받지만 어떤 기구들이 나를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치료하는지는 전혀 모르는 말 그대로 블라인드 치료를 받아왔었는데, 선생님 말씀으로 그 과정들을 알고 나니 조금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과 이런 과정으로 내가 치료가 되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또 이해가 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러분, 신경치료 두려운 건 맞습니다만 나의 치아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미루지 마시고 적절한 시기에 신경치료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치아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3분 같은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목조목 참견할 유익한 건강 정보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TV 주치 의사의 참견.